하이센에 접촉했던 클럽은 뉴캐슬, 첼시,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제 남은 건 하이센의 선택이다. 저도 요런 거 같아요. 파머가 한번 얘기해줬으니까 파머 말이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주전 경쟁하기 좋대요. 어때? 하위센 바로 여기다. 리버풀하고 아스날 가면 네가 주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여기야 임마 자식아. 레알은 발 뺀 것 같던데요 하이센?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하이센을 노린다 그러면 저는 위험할 거라고는 봐요. 왜냐면 스페인 사람이야. 스페인하고 연이 그렇게 많이 닿아있던 선수는 아니에요. 유벤투스에서 잘 안 돼서 본머스, 그리고 이제 간다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연이 닿는 건데 하이센이 스페인보단 피에를 선호한대요. 본머스에서 성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피에를 선호하는데 PL 팀들이 많이 노리는데 첼시가 제일 급한 건 사실이죠. 센터백에서는. 맞아, 첼시가 또 클럽 월드컵 때문에 좀 더 빨리 영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말로 본머스야 맨유든 첼시든 리버풀이든 돈 빨리 주겠다는 곳으로 보내겠죠. 하위센이 아스날하고 리버풀을 좀 더 선호할 거예요. 아무래도 챔스를 나갈 확률도 나가지. 걔들은 우린 나갈 확률이 이제 있는 거고 걔들은 나가잖아요. 빨리 꼬셔봐야지 다른 걸로. 그렇다고 무조건 그 팀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꼬셔봐야지. 야 어쩌다 포지션이 이렇게 됐냐. 하이센 좋은 거 맞죠? 환영해야 되는 거죠. 일단 좋은 자원은 맞습니다. 일단 와서 망할 수도 있는데 좋은 자원은 맞습니다. 안크님 만약 하위센이랑 대리 온다고 가정으로 하면 코릴이 백업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코릴 자리를 생각하고 가면은 우리는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릴이 발전해서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네가 왔는데 갑자기 흡성대법처럼 이 경기력을 쭉 빨아마셨어. 그럼 나와야 되겠지만 코릴의 한 자리를 생각하고 판을 짜면 안 짜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릴을 왼쪽 그러니까 스토퍼 자리를 꼭 박아놔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 지표는 지표고 수비력을 봤을 때, 경기할 때 수비력을 봤을 때 형편없기는 해요. 와 코릴 수비 너무 좋다라는 게 38라운드가 이제 끝나가죠. 5경기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33라운드 동안 한 3경기나 될라나? 와 진짜 오늘 코릴 수비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경기는 될라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이센 영입 회의적인 게 하이센 자리에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신, 코릴, 하이센 스토퍼 역할을 하기에는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 딸려요. 네. 토신 매각엔 찬성이지만 스위퍼 역할의 매각에 생각이 없다면 자바르니 같이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 명 영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센 영입 끝. 자 우리 다시 한번 판 짜봅시다. 이게 아니라 2명 정도를 더 데리고 와서 물갈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키가 큰 선수가 빠르면 질레나 슐루터백처럼 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부상을 달고 뛸 수밖에 없어요. 반다이크가 진짜 미친놈인 거긴 해요. 195에 이렇게 안 둔한 건 반다이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상도 없는 애. 근데 그마저도 반다이크도 부상은 있었는데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준족 정말 빠른 뭐 줄레나 뭐 슐루터백 이런 분들은 또 부상이 또 많지 않습니까? 하위센 포파나 센터백 조합이면 코릴은 좌측으로 빠지고 제임스 중미 기용하는 것 같던데 코릴 하위센 포파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파나가 나와야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포파나를 늘 오른쪽에 중추를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단이 나와야지. 나와야 중추를 볼 수가 있죠. 아니 안 나오는 걸.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센터백 플랜을 다시 짜는 게 낫다. 팔 수 있는 디사시하고 바디아실은 보내고 뭐 토신하고 찰로바 중에 골라서 보내고 또 너무 많으니까 웨슬리 포파나는 없는 자원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벌써 3시즌째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꼭 다음 시즌만 갑자기 풀주전이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안 될 기대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하이센이 온다라는 전제 하에 다시 플랜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사도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파나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게 스위퍼 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코릴에게서는 좀 조심스러워. 우리 유스니까. 그 남아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근데 얘 경기를 저는 한 경기도 안 놓치겠죠. 저는 얘는 유스가 아니었고 만약에 영입이었으면 디사시만큼 욕먹었을 거예요. 재계약을 해줬던 너무 고마운 선수니까 그게 좀 올려치기 당한 거고 왼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디사시하고 바디아실처럼 영입된 자원이다. 그러니까 첼시하고 연이 아예 없는 자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옹호받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수비력은 그러니까 기복이 없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지 한 포인트에서 수비가 성공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쿠쿠레아는 한 경기에 그게 몇 개인데 그럼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이센을 보고 느낀 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주로 전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먼저 현재 첼시의 수비 형태를 보고 가겠습니다. 베이가를 판다고 한 시점부터 쿠쿠레아를 판매할 확률은 외초에도 없었지만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드필더에서 쿠쿠레아 카이세도가 다음 시즌까지 라인을 구축한다면 첼시는 하이센 자리를 이 자리, 스위퍼 자리에서 쓸 확률이 높고 오른쪽 왼쪽에 코릴과 포파나가 빠지면 거기서 기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기점으로 이 선수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하나를 보면 마레스카는 웨슬리 포파나를 주전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번번이 들어놓다 보니까 전진성도 있고 빌드업도 되는 센터백을 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유리한 건 양발잡이여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센은 양발잡이입니다. 오른발이 주발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하이센은 양발을 모두 잘 씁니다. 그래서 본머스에서 왼쪽으로 나와도 문제없이 뛰는 것인데요.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이 많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양발잡이는 빌드업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찰로바나 토신 정도가 비슷하게 흉내는 내줄 수 있고 코릴이 수비적인 부담이 없을 땐 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 첼시에서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선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비적 결함이 명확한 코릴을 계속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이센은 마레스카가 말했던 이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몰고 나가면서 롱볼을 때려줄 때도 있고 패스를 넘겨줄 때도 본인이 몰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현재 첼시, 특히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웨슬리 포파나가 보여줬던 이 모습이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요. 마레스카가 초반에 잘 나갔던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가지 이유 중에는 웨슬리 포파나의 전진성 그리고 수비력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롱볼을 많이 시도할 수밖에 없는 본머스에서도 볼플레잉 센터백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하이센인 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빌드업을 놔봤습니다. 자, 그럼 결국 빌드업이 되는 센터백을 원하는 건 1번인데 그렇게 따지면 코릴도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수비력입니다. 왼쪽 빌드업에 있어서 왼발잡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추가 될 수밖에 없고 바디아실은 부상, 베이가는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많은 기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코릴의 수비력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특히 스토퍼로 나왔을 때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먼저 예측하고 공간을 막는다든가 공격수를 막는다든가 하는 움직임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수비 상황에서 과연 코릴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인 걸까 의문이 드는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이센은 자바르니처럼 수비력이 특출난 거는 아니지만 전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이센도 몇몇 장면을 띄워놓고 보면 치명적인 미스가 있기는 있지만 코릴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비력이 괜찮습니다. 게다가 우리 센터백의 부족한 부분, 헤더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표를 자랑하는 센터백들에 비하면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진 키가 있고 선수도 낙후 지점을 아예 파악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헤더가 나쁘다고 부를 순 없습니다. 좋다고 부를 수 있는데요. 당장 키가 크다는 건 헤더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토신이 나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꾸 카메라가 토신을 비춰주는 걸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막상 토신은 여러 센터백들을 봤을 때 헤더가 특화된 선수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인 키가 있다 보니까 다른 첼시 선수들에 비해서 헤더를 잘 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190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리디거 반다이크같이 기민한 자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사시같이 빠른 공격만 만났다 하면 둔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는 센터백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마레스카가 추구하는 수비 전술은 수비들이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협력 수비라는 겁니다. 하이센 혼자 수비를 맡아야 되는 일은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센은 부상이 없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많이 뛴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린 어려도 부상자가 많습니다. 일단 부상이 없이 넘어온다는 건 매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빌드업이 되면서 본인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고 수비 시에 뭐 태클이 훌륭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자원도 아니고 양발잡이의 키까지 크다 보니까 센터백으로서 갖춰야 될 피지컬적인 장점도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웨슬리 포파나가 건재하다면 오른쪽 스토퍼는 웨슬리 포파나가 뛸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하이센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코릴이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바디아실, 디사시, 토신, 찰로바 전부 이탈을 하면 한 명이 더 보강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웨슬리 포파나가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하이센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스위퍼 자리를 볼만한 자원이 또 빠지게 되거든요. 수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하나가 더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토, 마크 게이 여러 명의 센터백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생방송 얘기를 하고 뒤에는 이 나레이션을 해서 영상을 한번 추합해봤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밀어보고 아니다 너무 번잡하다 하시면 그렇게 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